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조용히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 사람,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노후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3명의 남성들과 나눈 솔직한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저 역시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혹시 내 남편도 그런 건 아닐까? 왜 갑자기 달라졌지?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신다면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해준 3분은 모두 7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모습이었고 다정하고 조용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3사람 모두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관계를 끝낼 의사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왜 그 나이에도 불륜이라는 관계에 빠져들었을까요? 가정을 버리거나 사랑을 저버리려는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은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만난 김대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 은퇴 후 경비 일을 하며 지내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 생겼을 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대현 씨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게 너무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 같았어요. 그는 아내와는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의 하루를 묻는 일도 없었고 식사도 따로 하고 감정도 점점 닫혀갔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조용히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관리소에 민원 넣으러 온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차 한 잔 주시면서 고생 많으시죠? 늘 인사도 잘해주시고 감사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는 이 말이 내 아내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부터 김대현 어르신은 그 여인과 조심스럽게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대화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는 한 달에 2~3번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며 가끔은 손을 잡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알죠. 근데 그 관계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느낌이에요.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플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신감이 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나도 남편에게 너무 무심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선택한 행동이 옳았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왜 그런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김대현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부부들 사이에서 말없이 쌓이고 있는 정서적 거리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 애정은 말이 없어도 통하나 말이 없으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했다고 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다는 믿음이 오히려 대화를 끊고 진짜 마음을 가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불륜이라는 주제 속에 숨겨진 2번째 남성의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 남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1 살의 박종태 어르신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으며
퇴직 후에는 손주를 봐주거나 자주 교회에 나가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엔 무척이나 안정된 삶이었고 누가 봐도 아내와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종태 어르신이 처음 입을 열 때 그의 말은 너무나 솔직하고 또 한편으론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사랑이 고팠어요. 그게 뭔지 몰랐을 땐 그냥 짜증만 났죠. 왜 이렇게 숨이 막히나? 왜 이렇게 집이 답답한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내는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요. 내가 뭘 입고 나가는지, 오늘 무슨 기분인지 전혀 관심 없다는 걸요. 박 어르신의 말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이 터져나오듯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기다려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밥 먹었냐고 물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말을 걸면 짜증을 내고 내가 아픈 척을 해도 병원 갈 돈이나 걱정하더군요. 그러던 중 동네 성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여성 신도와의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봉사활동을 함께 하다가 서로의 가족 이야기, 몸이 아픈 이야기, 그리고 젊었을 적 꿈에 대해 나누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신기했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정말 오랜만에 누구에게 나라는 사람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가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간단한 식사도 함께하게 되었고 그 관계는 이제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상대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종태 어르신은 그 관계를 불륜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육체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게 꼭 젊은 사람들처럼 가슴 뛰는 연애만은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쓰다듬고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도 사랑 아닐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일 수 있고 그 아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상처이고 분노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아온 한 남자아이, 지워진 자아와 고단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당신 고마워요. 존재해줘서 감사해요라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많은 부부가 살다 보면 말하지 않게 되고 그 침묵이 익숙해져 이제는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낯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은 혼자가 아닌데도 혼자인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의 말처럼 사랑이란 단지 설렘이나 욕망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봐주는 시선이며 감정을 함께 나누는 교감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 존재를 잊힌 느낌,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은 잘못된 위로라도 잡고 싶어집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남성, 진짜 죄책감과 외로움이 뒤섞인 가장 복잡한 감정의 소유자인 남해의 김정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남성인 김정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4, 경남 남해에서 소형 트럭으로 어패류를 운반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는 김 어르신은 무척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치 죄를 고백하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가 봐도 잘못된 거라는 건 안다. 그걸 모를 만큼 무딘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말이지, 이 나이에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정말 몰랐어. 그가 처음 외도를 하게 된 건 코로나19 이후였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집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차를 몰고 나가 여기저기 바닷가를 돌며 생선을 실었습니다. 그 와중에
늘 물건을 받는 어느 식당 사장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대화가 이어져 어느 날은 뜨거운 차를, 어느 날은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 먹으며 그녀의 배려가 그의 마음속 빈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게 젊었을 때처럼 사랑에 빠졌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하겠소? 그런 감정은 아니었소?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는 그 눈빛이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 의미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소?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좋은 여자요. 고생 많았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나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하지만 말이요. 이제는 우리 둘 다 그냥 같은 지붕 아래의 존재요. 말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아무 교류가 없소. 김어르신의 목소리는 그 말 끝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는 불륜이라는 단어를 결코 가볍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관계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하루에 한 번, 오늘은 어땠어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을 거요. 그 말 한마디가 이 나이에 무슨 큰 욕심인가 싶겠지만 그게 없으면 사람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김정우 어르신은 그 여인과 육체적 관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잠시 기대는 지극히 조용한 만남. 하지만 자신도 그 관계가 아내에게는 상처일 거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끝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그 여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오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안 나오.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김정우 어르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을 합리화하기보다 정직하게 자신이 만들어낸 모순과 아픔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인간적인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린 가족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하지만 사랑은 매일 돌보아야 하는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햇살을 주지 않으면 메말라갑니다. 철학자 루소는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이며 오히려 증오보다 더 파괴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어르신이 느낀 감정은 증오도 배신도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관심 속에 메말라가던 한 사람의 절박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세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의 불륜이 단순한 욕망의 일탈이 아니라 삶의 허기, 정서의 결핍, 그리고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심리를 중심으로 불륜을 일으키는 남성들의 공통된 감정 구조와 그 징후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명의 남성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불륜의 심리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각기 다른 삶, 각기 다른 이유로 보였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이 빠진 감정의 흐름에는 놀라울 만큼 닮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시당한다는 감정입니다. 이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관심 없어 해요. 내가 뭘 입고 나가든 뭘 하든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존재감이 없어요. 이처럼 오랜 세월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감정. 그게 바로 첫 번째 심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당연하다는 이유로 예의를 잃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잘했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사소해 보여도 이 말 한마디가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주는 기본입니다. 그 말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밖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외부의 작은 인정 하나, 따뜻한 인사 하나에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쓸쓸함을 공유할 사람에 대한 갈망입니다. 김정우 어르신의 말처럼 오늘 어땠어요? 이 한마디를 그들은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화려한 자극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원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풍경, 같은 말투, 같은 음식 속에서 변화 없는 일상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뎌지고 마음이 건조해집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감정의 교류입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일상의 질문을 던져주고 잠시라도 웃게 해주면 사람은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탈이 아니라 지탱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불륜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사람은 자신이 이젠 누군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불륜 관계에서 상대가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는 자신이 아직 매력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의 본능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가장 강력한 환상은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일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죄책감을 잠시 덮고 자기 합리화로 연결되면 사람은 이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없이는 자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가정 안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감정, 함께 나눌 대화가 없다는 외로움,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이 세 가지는 작은 틈이지만 방치하면 큰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불륜이라는 행동은 불쑥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비단 남성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내 또한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고통은 표현되지 않았을 뿐 집안 어딘가에서 말없이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전 논어에서는 작은 불씨라도 꺼뜨리지 말고 작은 틈이라도 막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집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말, 작은 무관심, 매일같이 반복되는 침묵 속에서 그 불씨는 사라질 수도 혹은 다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심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사전에 이 위기를 감지하고 불륜의 싹을 꺾을 수 있을지 현명한 징후 포착법과 예방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륜이라는 상처가 생기기 전 그 조짐을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건 일부러 숨기고 몰래 하는 건데 어떻게 눈치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에는 생각보다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조용한 신호를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일 뿐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감정의 단절입니다. 이전엔 서로의 하루를 묻고 기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작은 감정이라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사라지고 말이 짧아지고 감정 표현이 뚝 끊기게 됩니다. 불륜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점점 무표정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무뚝뚝해졌다면 말을 해도 대답이 성에 없고 시선을 회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적인 시간의 강조입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만의 외출을 자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감추고 있는 무엇이 생겼다는 표시입니다. 불륜은
항상 관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정과 다르게 자주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예정에 없던 외출, 갑작스러운 지출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륜 중인 사람은 이상하게도 예민해집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친절해졌다든지 혹은 반대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면 그 또한 조심히 들여다봐야 할 변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부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죄책감이 클수록 사람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과잉 행동이나 회피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은 지금 배우자가 유난히 조심스럽거나 혹은 반대로 냉소적이라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신의 외모나 일상에 과도한 신경을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불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세월 익숙했던 옷차림에서 벗어나 갑자기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거나 운동을 한다며 외출이 늘어나고 거울을 자주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물론 자기관리 차원에서 외모를 가꾸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속에 감춰진 이유를 살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단지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의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대화를 막고 감정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침묵을 만들고 더 확실하게 상대를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보다는 조용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어 보여요? 나랑 이야기해 볼래요? 요즘 당신이 예민해 보여서 걱정됐어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잘못된 길에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잘못한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상대, 지켜봐주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이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먼저 알아보고 들여다보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관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불륜을 미리 막고 관계를 회복하는 현명한 실천의 지혜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륜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무슨 말을 한들 돌아오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쌓인 무관심이 길을 잃게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다시 찾아주고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등불 하나 밝혀주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이고 치유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문을 다시 여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란 거창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기분, 하루의 느낌, 아침에 눈 떴을 때의 생각까지 작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바람이 서늘하니 가을이 오네요. 당신은 요즘 어떤 기분이에요? 오늘 밥맛이 없던데 당신도 그런가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감정은 말로 꺼내야 살아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서로를 점점 투명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 투명함은 곧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그 빈자리를 외부의 온기로 채우고 싶게 만듭니다. 둘째,
상대방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매일 본다는 건 그 사람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고 결국은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의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40년을 맞아 서로의 사진을 다시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자세히 당신 얼굴을 바라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로도 잊고 시선으로도 잊고 손길로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작은 선택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웃음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장 빨리 좁히는 언어입니다. 같은 드라마를 보며 같은 장면에서 웃고 같은 실수를 함께 놀리고 그 웃음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불륜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누는 감정 때문에 시작됩니다. 내가 오랜만에 웃었다는 느낌,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 그 느낌에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과 웃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루에 한 번만 만들어 보십시오. 넷째,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 손주, 사회활동 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함께 늙어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자식도, 친구도, 사회도, 그 어느 것도 정서적으로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다시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엔 무조건 같이 산책, 하루 한 끼는 꼭 같이 식사,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 이렇게 스스로 정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감정을 직접 확인해야 살아갈 수 있다. 말해주고, 만져주고, 눈빛을 나눠주어야 그 사람이 존재감을 느끼고 다시 그 관계에 발을 딛게 됩니다. 불륜이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결핍입니다. 그 결핍은 말로, 눈빛으로, 습관으로 조금씩 메워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노후에 불륜을 하는 남성 3명의 실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공통적으로 자리한 3가지 심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 둘째, 외로움 속에 자신을 발견하려는 시도. 셋째, 누군가에게 여전히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 갈망. 이 3가지는 단지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부의 이야기이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깊은 외로움의 그림자입니다. 불륜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긴 시간이 있었고 묻고 대답하지 않던 무수한 저녁이 있었으며 혼잣말처럼 내뱉은 외침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던 외로운 새벽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 어느 날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건넨 것이죠.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당신 참 따뜻하신 분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들고 결국은 그 문 너머로 마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도 불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 그 시간을 직시해야 우리는 같은 길을 피할 수 있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루에 몇 마디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눈빛을 마주한 건 언제였나요? 식사를 함께하며 감정을 나눈 기억은 언제인가요?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고 있는 방향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확인하고 계신가요? 저는 상담을 하며 한 어르신 부부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뒤 모든 게 드러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오래 그 사람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울었고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잊고 있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익숙해진 손을 다시 잡아보는 것, 멀어진 시선을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고 어색해서 건드리지 않으며 그러다 결국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지옥이란 타인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 속의 나 자신이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지옥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방송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야기,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있는 노후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